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평화통일연구원 김충한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 가장 오늘 큰 이슈는 바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연휴 기간에 나왔던 북미 정상회담이 될 텐데 네. 그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일정이 확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북미 간에 합의점에 이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체적인 의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정이 확정된 것이죠.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26, 27일 양일간. 그래서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그 폼페이오 김영철 간의 고위급 회담이 평양 또 워싱턴에서 2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도 친서가 2번 이렇게 왕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그 의제에 대한 그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골격은 짜져 있는 것이고, 그걸 어느 정도 더 이제 세부적으로 접촉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죠. 네. 그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의회라든지 언론 여론들이 이걸 완전히 그 FFVC라고 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줄다리기가 사실 오래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그 평양에서는 핵시설에 대한 그 장비 또 그 농축 시설들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또 종전 협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것이 북측의 요구사항입니다. 핵사찰이 이제 물론 거기 포함되는 거죠. 네. 그 핵시설에 대한 폐기라고 하는 것은 사찰을 포함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포함하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미국이 적절한 제재에 대한 해제라든지 완화된 종전 해제죠. 협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쟁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됐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조율이 남아 있는 그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좀 간 것 같고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북한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결국 미국이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을 그 최종적인 일정표는 나중에 어느 때 받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이 양보를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타임 스케줄은 이번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핑크빛 이제 뭐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또 남북 간의 이 관계입니다. 이제 경제 협력과 관련된 그 재개 여부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남북 관계 어떻게 좀 속도가 좀 붙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남북 관계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여론에서 비판하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완결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미국에서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남북 관계는 이번에 그 종전협정하고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즉 전반적인 제재 완화는 불가 안 된다고 지금 미국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것, 지금 말하자면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특별히 남북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남북 관계라는 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지금 뭐 남북 철도 도로 관련된 그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진전이 좀 됐다가 지금 멈춰 있는 그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조사도 했고 착공식도 했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속도는 나지가 않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제재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부분적인 제재가 이제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남북 간의 철도 도로 문제 이것은 허용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지금 뭐 남북이 사실 그 기공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 착수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직접 공동 측량 또 그다음에 사업 개시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필요한 장비와 물자들이 서로 이제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뭐 철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남북 간에 뭐 도로가 낮아지고 현대화되고 뭐 철도가 낮아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횡단, 뭐 시베리아로의 그 횡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문재인 정부 측면에서는 유라시아로 가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경제 확장 이런 부분에서의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남북 간에 절대 중요하겠지만 네. 특히 동북아시아의 그 경제 협력이라는 데서 중요하고 이 문제를 푸는데 결국은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과 이 무역협정을 풀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 이 평화협정과 또 종전협정에도 중국을 네. 참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또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아주 가능성이 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 문제는 유엔에서 이거 제재에 대해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상 국내 문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 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서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한다면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바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다는 점에서 강한 또 의지가 네. 표출이 되는 것 같고, 우리 문재인 정부 측면에서는 이제 자금 문제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IMF나 세계은행 가입을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거 다 미국의 그런 제재가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이 북한이 성실하게 지금까지 약속한 내용, 즉 그게 변수네요. 예, 그럼. 그것만 네. 해결되면은 뭐 국제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열어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그게 이제 앞으로 뭐 북한의 이행적인 그 부분이 가장 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거기 조건이 핵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북한이 성실하게 나오면 아주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북미 협상의 진전 속도가 가장 큰 변수로 회담까지는 중요할 것 같고 회담 이후에는 여기서 합의된 내용이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이행이 되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북한 정상의 회담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거의 이제 바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네. 순차적으로 바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남북 간에 또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뭐 그 방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게 되면은 지난번 우리 그 남북 합의문에도 뭐 답방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연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좀 늦어서 미안하다. 요 북미 회담 이후에 좋은 시기에 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계획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3월 정도도 이르면 네, 3월 중순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만큼 이번 그 두 정상의 회담이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또 희망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의 대북 관련된 그 정책이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지 여부를 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성실한 이행 문제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 만약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비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도 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모두가 성실하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이러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합니다는 김충환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 뉴스카페 퀴즈 드릴게요. 먼저 지난주 정답자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정답은 바로 항소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바로 항소인데요. 셀트리안 나이 님이 정답자로 또 발표를 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오늘의 문제 주시죠.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지정된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토마토TV가 아니라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정답을 올려주시는데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셔야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추첨을 해서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살펴봤습니다.